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차고 씩씩하고 용기 넘치게 이끌어주실 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저와 태교여행 함께 가실 남성분 어디 안 계시나요? 제가 아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준마렐라 랭킹요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성금 씨. 성금 씨는 만약에 준마렐라가 된다면 태교 여행 혹시 어디로 좀 가보고 싶어요? 아, 저 제주도요. 제주도. 네, 저 여태까지 친구랑 가족들끼리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남자랑 그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손을 떼놓고 싶을 수가 없어요. 말은 왜 꼭 그렇게 둘이 같이 타? 그러니까요. 신혼여행부터 먼저 가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아니면은요, 네. 신혼여행을 태교여행으로 가도 되잖아요. 괜찮네요. 약간 부끄러워지나요? 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김준하 팀장님, 만한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만한식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예. 뭐 임신하셨을 때 태교 예. 여행 같은 거 예전에 혹시 다녀오셨는지? 저 둘째 때요. 네. 임신 4개월 때 그 남편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겸해서 그 충주호 다녀왔거든요. 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좋은 신부를 만나가지고요. 그분 통해서 저희 아이 그 장명 이름도 지어주시고 예, 여러 가지 좀 많은 그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또 여행이 네. 되셨네요. 그 여행을 네. 통해서 아이 이름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 아내분이 임신했었을 때 네. 어떤 태교의 눈치를 좀 보셨나요? 일단 뭐 눈치는 봐야죠. 그렇죠. 네. 어. 네, 일단 눈치만 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갔다 예, 오셨어요? 저희는 여행을 하다가 만났고요. 오. 예, 아이가 4월생인데 네. 12월에 이제 그 해 12월에 네, 태백산으로 네, 일출 여행을 또 다녀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어디 여행하셨다 만나셨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여행 동호회에서 네, 스텝을 하고 있었고요. 집사람은 이제 회원으로. 굉장히 뭔가 좀 있었고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저 여행 동호회 들어야겠네요. 성금 씨 그러니까 소개를 좀 많이 해주세요. 어디 동호회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행 동호회 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돈도 많이 벌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팀장님, 오늘 이게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요. 아시죠? 김 팀장님, 오늘 이 여성 전용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이 그 10월 달에 그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 할 때 그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에서 네, 돈을 빌린 주부가 한 17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 주부 대출이 2010년에는 한 13만 1,000명에서 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가 상위 10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등록된 대부업체만 한 1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곳에서 돈을 빌린 주부분들이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연체율인데요. 네. 예, 연체율이 2010년 말에는 한 6.3%였는데 지금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서 6월 기준으로 한 12.2% 정도. 네, 그래서 네, 주부대출 연체자가 대략 한 2880명. 아이고. 네, 와, 상당히 오늘 시작은 저희가 태교로 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 했는데. 밝게 시작했는데요. 아주 밝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연체 얘기 나오고요. 어두워졌어요. 대부업 얘기 나오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갑자기 또 태교는 확 사라졌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TV에 뭐 여성 전용 대출이라고 맞아요, 워낙에 맞아요. 광고들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해요. 그런 광고들 보니까 여성들이 좀 쉽게 돈을 빌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광고 효과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대부업체들이 여성 전용 대출 상품의 그 홍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경제 능력도 높아지고 또 소비의 어떤 주체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런 여성들을 좀 끌어모으려는 여성 네. 고객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라든가 이자 혜택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그런 혜택인지 한번 저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혹시라도 직장 여성이라든가 주부들을 상대로 한 사설 금융기관의 어떤 그 유혹,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진 씨랑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니까 그런 씨의 부분은 어떻게 돈을 빌리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시나요? 저는 무서워요. 일단 대출의 대자만 들어도 저는 되게 무섭기 때문에 빌릴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하고 막 여성들한테는 막 더 큰 혜택을 줄 것 같고 하니까
혹시 정말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손쉽게 전화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우 씨. 근데 어떠세요? 저는 그거 광고 볼 때마다요. 네. 진짜 마음이 훅훅 갑니다. 왜냐면 뭐 남자가 대출할 때는 몇 프로를 내야 되는데 여자가 대출하면 반으로 해결해 준다. 그리고 뭐 전세 대출 이런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이렇게 따로 나가 살고 싶어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저한테 주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주부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다 그랬더니 또 전화를 끊어버리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별이 우리 많지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딱 둘의 그쵸. 성별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차별이네 어쩌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평등하게 가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그리고 이 시국에 여성을 위한 전용 대출 이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여성을 주 타겟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러는 걸까요? 네, 이 대부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네네. 여자분들이 연체율이 낮으시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시진 않으셨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한 80% 정도 연체율이 낮다. 네. 돈을 그만큼 얼른 잘 갚으신다. 그렇죠. 예, 여자분들이 좀 덜 떼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죠. 사실 네. 대부업체 입장에서 보면 네, 돈을 덜 떼먹는 여자분들이 우량 고객일 아주 좋은 수 있는 고객이죠, 그렇죠, 정말. 좋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여성 고객과 대부업체 사이의 관계,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덜 떼먹는 이유 자체가 예. 네, 대부업체의 그 빚독촉에 여자분들이 좀 취약하다.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 저는 이거 절대 공감합니다. 이 여성분들이요, 이게 왜 윽박지르잖아요. 아, 언제 안 갚을 거예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갚을게요. 이런데 남성분들은 뭐 할 거야? 그럼, 배째. 누가 안 갚는다! 이러고 딱 끊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성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오히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고보다 보면 뭐 여자들에게는 뭐 우대해준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 전용 대출이 여성에게 유리한가요, 팀장님? 이렇게 그만큼 우대를 해주는 건가요? 광고로서는 뭐 여성을 특별하게 우대하면서 그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어떤 그 대형 회사의 그 여성 대출 상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반 그 대부업체의 그 상품과 별반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 고객이 만 20세에서 64세 이제 여자분이라는 거고요. 네. 대출 한도도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어떤 소액 대출을 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대출 금리인데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 39%의 그 대출 이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만 원 빌리면은 연 39%면 139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와, 아니, 140만 그런 원.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가 예, 아닌가 싶네요.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일반 금융권의 금리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알아야 비교가 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명확하게 네. 알려주세요. 네, 일반 이제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1금융권.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신용등급 한 4, 5등급까지 빌리실 수 있으세요. 네. 금리는 한 10%, 최대 한 10% 정도 최대 10%. 되실 거고요. 이제 여기서 못 빌리면 2금융권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예, 금리는 한 10%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신용등급이 좀 낮으신 분들은 25%, 30%까지 종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못 빌리시는 분들 이제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업체가 연 지금 최고 39%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네, 이 금리가 처음부터 39%는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대법 제정될 때는 66%였습니다. 네, 39%가 된 지가 심각했네요.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66%면 1000만 원을 빌리면 1666만 원을 주는 거예요. 1660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금 1년 플러스 후에. 이자까지 네. 해서. 예, 얼굴 좀 보고 싶네요. 맞죠? 네, 그렇죠. 근데 대단하네요. 예, 이게 이제 기업체에서도 이제 돈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체 채권 등급 중에서 이렇게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 단계가 BBB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도 한 10% 이상의 돈을 빌리면 살아남기 어려운데 예, 일반 서민이 뭐 20%, 많게는 40%까지 빌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네.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예, 사실상 이제 약탈적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체할 수밖에 없는 뭐 자연스럽게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빚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절대 공감하고 마음에 와닿는 게 그 66%일 때 저희 어머님께서 대부업체 돈을 빌리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처음에 저희 엄마 말씀은 100만 원을 빌렸대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8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 이제 그걸 갚으려니까 나중에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도움도 받고 막 이랬었는데요. 네. 정말 진짜 저 마음 같아서 돈 빌리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섭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아, 정말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또 광고를 보면요. 무이자 30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럼 이 이야기에 무이자 30일, 말 그대로 내가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30일 안에만 갚으면 그냥 10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안 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친구한테 30일만 한 쓰지, 달만 뭐 이렇게. 쓸게 하고도 예.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솔깃하는데. 그 무이자 30일에 많이 현혹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는 그 신규 고객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소득이 확실한 그 직장 여성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뭐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대부업체에 그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뭐 주위에 돈을 빌릴 수 없거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는 아무리 무이자 30일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안에 그걸 상환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바로 뒤에는 무이자 뒤에는 바로 39%의 그 폭탄 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이자 30일이 아무한테나 무이자 30일이 아니고 직장 신규 여성에게만 고객, 그리고 그리고. 신규 고객에게만 이런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네요. 근데 참 또 위험한 게 네. 이런 여성 전용 대출 이런 거에 주로 전업주부들이 많이 좀 현혹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전업주부는 이제 소득이 없고 금융권 거래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돈을 좀 빌리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대부업체, 뭐 20%, 30% 이렇게 주는 대부업체 쪽에 이렇게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대부업체가 본인의 뭐 그 소득과 상관없이 남편이 이제 건강보험만 들어 있으면, 예, 남편의 뭐 직업이나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이게 돈을 빌려주고요. 심지어는 이제 남편에게 이제 확인이나 뭐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만약에 이제 채권 추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예, 남편이 이런 거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은 알고 서로 상의를 해갖고 돈도 빌리고 이렇게 하면 네. 될 텐데 왜 그걸 그러니까 몰래. 일단 빌릴 때는 쉽게 해주는 거죠. 네, 주부들이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못 갚을 경우에는 일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랭킹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우리 준마렐라님들 홈쇼핑보드 대부업체 광고를 뚫어지게 보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여성 전용 대출에 끌리는 이유 뭡니까요? 요거 잘 진짜 들어보셨다가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이 계속 네. 무거워요. 어쨌든 좀 왜냐하면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게 랭킹에 앞서서도 저희 소주 광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대부업체 광고는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너무 케이블 많이 채널 나오고. 돌려보세요. 엄청 많이 전 이거 좀 방통위에서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술 자, 광고, 담배 그렇다면 광고는 안 네. 나오는데 왜 대부업은 이렇게 된다. 현혹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서진 씨, 네. 여성의 입장으로서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백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주변에 빌릴 데가 없을 때. 그렇죠. 특히나 전업주부들은 직장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도 작은 돈을 조금 네.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은 그 그쵸. 사이 돈을 빌리기에는 왠지 자존심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남편한테 금액대. 말하기도 조금 자존심 상하고 남편한테 뭐 말하면 잠깐만 혼나고. 쓸 건데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손쉽게 전화를 빌리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알 것 같아요. 네. 생활비 때문에. 우리 준마렐라 분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생활비 때문에 주변에 많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학원비 내야 될 때. 그럴 때 만약에 30일 무이자 지금 당장 갚으시면은 뭐 이자 안 내도 돼요. 이러면 혹하죠. 네. 우리 팀장님 또 여성분이시니까 네. 여성의 입장으로서 왜 빌리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들은 또 소소하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몇 천만 원 빌리는 것도 아닌데 남한테 구차하게 얘기하기가 또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쉬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만 원이 1000만 원 된 성금이 어머님. 그게 참 그게 시작입니다. 정말 이제 큰 돈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또 많은 랭킹을 지금 함께 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4위부터. 4위입니다. 네. 4위는요.
급할 때 언제든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면 너무 급할 때 친구한테 한 2명, 3명 정도만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네. 그럼 뭐 금융권에서 빌려야 되는데 이런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죠. 쉽게 빌려주니까. 그렇죠? 이거 그리고 뭐 이해할 수 광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말 쉽게 빌려질 것 같아요. 빠르게, 뭐 그냥 길게 뭐 이런 거 전화해서 그렇죠. 네. 네. 길기는 그러니까 진짜 저럴까 하고 전화했다가 정말 빌려주네. 이래서 조금 빌릴 수도 근데 있을 이제 것 그것도 같아요. 조건에 맞을 때. 예,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또 빌려주질 않더라고요. 내가 조건에 안 맞춰서 살아보는 게 낫죠. 그렇죠? 차라리. 어쨌든, 네, 차라리요? 못 빌리게. 네, 괜찮네요. 자, 3위입니다. 남편 몰래 쓸 목돈이 필요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남편 몰래 쓸 목돈이요? 남편 몰래 쓸 목돈이 있어요? 뭐에 가방 사는 거 말고 뭐. 가방 안 산다니까 자꾸 가방이라 그러세요. 그럼, 진짜. 그럼. 아니라니까요. 가방 또 바뀌었던데. 가방 아니에요. 네, 그럼- 여성분들은 하나 네. 있죠. 근데 뭐요? 친정. 친정. 네. 그거 친정 남편하고 얘기하면. 아, 근데 그게 또 다르대요. 에이, 친정이거나 아니면 아이 교육비 같은 경우도 있어요. 교육비도 자기 자식에 들어가는 교육비인데 그거 왜 그럴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니 뭐 이만큼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또 하고는 또 보내 뭐 그렇죠. 이렇게 잔소리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부 마음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야.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도 되고. 그거 보내면 애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참 그렇군요. 이렇게 말할까봐 못할 것 그래요.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기훈 씨처럼 이렇게 토닥까봐. 그런 남자는 입을 다물고 살란 말입니까? 돈만 열심히 벌어오세요. 네. 자, 이거 남편 몰래 필요한 목돈. 요거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지 마세요. 남편 몰래 목돈 이렇게 상의하고 쓰시죠. 남편분이 만약에 밖에서 목돈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돈 떨컥 빌렸어 봐요. 난리 나죠. 얼굴에 손톱 자국 막 날걸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랭킹 2위는요.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뭔가요? 여자 마음을 만져주는 CF를 보고 얼마나 남편이 안 만져주면 CF를 보고 그렇죠. 누군가는 만져줘야 되는데 CF가 역시, 만져주는군요. 네, 광고 효과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음악도 잔잔하고 여자 마음 여자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죠, 이해 그렇죠. 못해주는 마음 저희가 이해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요즘에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네. 모 광고인데 강아지가 막 그 강아지를 막 낳아요. 출산을 하는데 옆에서 막 힘내. 너 잘했어. 화이팅 이러는데 나도 저렇게 위로받을 수 있겠다. 대출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네. 힘들 때. 실제 대출 그 피해 사례 중에서도요. 네. 그 CF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자기와 상황이 너무 똑같다. 어머. 예, 그걸 보고 나도 저기에서 돈을 빌리면 아니면 저기에 전화를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돈을 빌렸다가 이렇게 대부업 피해를 당한 사례도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1금융권 그 은행들 네. 1금융권의 CF는요 이미지 광고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뭐 정직하고 은행에, 바르고 이렇죠. 바르고 뭐 예. 착하고 뭐 이런 뭐 깨끗하고 뭐 이런 이미지 광고인데 이 지금 우리 대부업체의 광고들은요 직접적으로 찔러버립니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사례를 당신에게 구성하죠. 돈을 굉장히 쉽고 잘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십시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맞아요. 이런 거 좀 제재를 좀 해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얼마나 프로그램 좋습니까? 우리 앞에는 그런 게 안 붙어요, 그런 CF. 아무튼. 안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주말엘라 앞에 우리 대법 광고 좀 한 4개만 넣읍시다. 절대 안 되죠. 아, 지금 요 방송국 문 앞에도 줄 서 계시잖아요. 저희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는 아주 그런 깨끗한 프로그램이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뭐 1금융권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그런 네.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여성 전용 대출에 끌리는 이유 1위입니다. 여성 전용인 만큼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 부분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전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일단 유리하지 그렇죠. 않다라는 거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랭킹이네요. 네. 역시나 1위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는 착각에 많이들 이렇게 대부업에 기대해 보시는데 그거 기대했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무 문제에 대처하는 이 남녀의 자세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여성에게 좀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은 돈을 잘 갚고 네. 남성은 성금 씨 말대로 배째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공약을 더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예. 저희가 살펴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그 상환에 부담이 된다면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은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끙끙 끙끙 앓는 앓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많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그 연체들이 장기 연체들이 많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대부업체들이 한 10군데 정도 얽혀 있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예. 아니고 10군데.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빌려서 일로서 갚고 여기서 빌려서 여기서 이렇게 갚고 맞죠? 예, 그러니까 대출 업체에서도 빨리 우리 돈 갚아라 하면서 다른 쪽에 그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맞아요. 대출 돌려막기를 이제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아세요? 대출업체 제 아는 지인이 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습니다. 네. 돈을 못 갚아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자 날쯤 되잖아요. 네. 문자가 옵니다. 다른 금융권에서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도 맞아요. 제공하고 정보를 서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만약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네, 명백하게 위법이죠. 불법이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있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빌렸던 대부업체에 그 중개하셨던 그분이 이제 그때쯤 되면 다른 업체를 또 소개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저희 엄마 경험담인데요. 네. 진짜로요. 그 대법제도 빌렸잖아요. 그래 이제 못 갚잖아요. 그 진짜 못 갚으시는요. 갑자기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다가 못 갚으시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십니까? 이러더니 제가 그러면 고객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 정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더 밑에 아주 저 밑에 대법제 더 큰 대법제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딱지가 막 붙고 어머나.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딱지 다 띄셨잖아요. 딱지는 옛날에 띄었죠. 다 있습니다만요. 예, 다시 지금-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수원시 8달국 보험학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또 성금 씨가 또 날카로운 질문 한번 던져주시죠.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부업체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쉽단 말입니까? 난 쉬운 여자가 아닌데. 그렇죠. 요거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성분들이 그 위압적인 채무 독촉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네. 사실 뭐 잦은 방문이라든지 전화, 그다음에 독촉, 주위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이런 것조차 그러니까 다 이제 불법 행위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폭력 문제가 생겼느냐 안 생겼냐만 따져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돈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처리해라. 예, 이러고 이제 돌아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각종 뭐 이렇게 그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네. 뭐 요즘은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선불금을 받는 뭐 이런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관이네. 그러니까 절대 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성들이기 때문에 채권 추심에도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성들이 분명히 약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여성 중에서도 전업주부들이 가장 이제 약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돈을 빌렸을 땐 전화로 남편한테 알리겠다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남편 몰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는 네. 이제 대출 돌려막기 이제 쉽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또 저 상당 고객 경우에는 중산층인데도 뭐 유학자, 그러니까 아이 유학을 보내려다 보니까는 소소하게 남편한테 얘기 못하고 쓰는 자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를 통해서 한 150만 원, 무이자 30일만 쓰려고 15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전화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 이자도 문제지만 그런 압박 전화 같은 부분에서 전업주부들이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요, 이런 수많은 일들 겪으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대부업체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 특히 전업주부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용대출 그냥 팍팍 빌려준 이유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주부한테 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네. 오늘 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쭉 다 알아봤는데 네. 결론은 하나입니다. 쓰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이 뭐 마약
술, 담배, 도박만 중독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이 네. 대부업체의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한 도박이 아닌가, 중독이 그래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주말일라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예, 여성 전용 대출에 속지 마시고요. 대출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자나 여자나 그 채권 추진 과정은 동의를 하거든요. 뭐 대부업체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뭐 특권을 봐주거나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협박을 당하거나 이러면 법률적인 절차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과다채무 상태라면 채무 조정 절차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이미 채무가 있다면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해결 한번 해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 전용 대출에 대해서 위험도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내일이요? 찾아오도록 다음 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네, 주 월요일 이 다음 주 시간에 월요일이죠? 좀 더 알찬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밌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은퇴. 그렇죠.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일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일라의 도전!